그리고 여기 영상을 찍어주는 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복습 영상으로 보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제 원하는 그 1등급을 맞아야죠. 곧 올라가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래도 좀 쉬운 편이고, 공통수학 2도 이 정도 난이도를 할 건데, 공통수학 1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방학 때 할 생각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일단은 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차수가 3차 이상인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고차 방정식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뭐라고? 인수분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은 못 푼다예요.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이퀄 0.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잖아요. 그럼 곱해서 0이 되는 해들이 뭐 있어요? 마이너스 1 있고 2 있고 마이너스 2 있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내가 이렇게 쉼표로 쓰긴 했지만 얘네들이 사실 의미하는 건 뭐다? 또는이에요. 알겠어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다. 알겠어? 이게 북인여고에서는 쉼표로 써서 답을 틀렸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쉼표가 그리고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는으로 써도 되고요. 뭐 객관식이나 단답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곱해서 0이면 이 각각이 0이 되는 해들을 구하는 걸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은 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이거 오타거든요. x라고 했습니다. cx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똑같아요. 일단 세근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알파, 베타, 그 다음 뭐죠? 요 감마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감마. 알겠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세 개를 다 더한 거. 이 세 개를 다 더한 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래서 요 근들과 요 a, b, c, d라는 거의 계수와 관계가 있다. 이 세 개를 더한 거는 a분의 b인데 부호를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겠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됩니다. a분의 c.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하는 건 뭐가 되냐면 a분의 d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세근의 합은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붙이고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이에요. 이거 내가 방금 뭐라고 읽었어요? 두 개끼리의 곱의 합. 다시 뭐라고요?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은 a분의 c.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3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뭐 4차든 5차든 다 성립하거든요. 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리고 계수가 실수든 허수든 상관도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는 뭐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해하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판별식은요, 계수가 허수일 때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판별식은 계수가 허수라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근데 계수가 실수가 아니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성립한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3개짜리를 했듯이 4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요거 뭐라고 부르게? 이거 델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거든? 그럼 만약에 이제 일반화 시켜봐. ax 4제곱, bx 3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뭐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 요런 4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있지. 알파, 베타, 감마 요거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이거 4개 다 더한 건 뭐라고 쓴다? a분의 b인데 부호를 마이너스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 두 개끼리 곱해서 합하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벤마 되게 많지? 너무 많아서 안 써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만 알아야 되냐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곱한 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2 이렇게 간다고.
요거는 알아야 돼. 알겠어? 다 더한 거랑 다 곱한 거는 요 계수와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 이해하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여기도 이제 CD라 되어 있는데 CX입니다. 이 켤레근인데요.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2 더하기 루트 3이 어떤 2차 방정식이 근이야. 근데 계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계수가 유리수라는 말일 때 무리수근을 가지면 이거의 켤레 역시 근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 말 이해해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가 무리수근을 갖는데 계수가 유리수면 이거의 켤레 역시 그 방정식에 반드시 근이 된다. 알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근을 가지면 그거의 켤레 역시 그 방정식의 근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다시 이번에는 뭐냐면 계수가 실수일 때 복소수근을 가지면 그거의 켤레 역시 그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무리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몰라도요. 계수가 유리수인데 만약에 무리수근을 갖는다? 그럼 그거의 켤레도 근이다 라는 것과 계수가 실수인데 복소수근을 가지면 그거의 켤레 역시 허수를 가지면 그거의 켤레 역시 근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 세제곱은 1의 한허근의 성질은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해했죠? 그럼 1번부터 좀 봐볼 건데요. 이런 건 쉬워요. 아, 이거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했거든요. 이 인수분해 못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얘가 빼기 1이죠. 이거 인수분해 해봐. x제곱, 플러스 1 먼저 쓸까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0을 여기다 먼저 쓸게요. 근데 얘는 더 이상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얘는 더 되죠. 그럼 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얘네들 곱해서 0이 되는 x가 뭐 있죠? 일단은 뿔마 1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써줘야 되죠. 맞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i죠, i?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쓴다? i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이거의 근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죠?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 2번은요. 요 방정식의 해를 바르게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려면 뭐 하죠? 조립제법이라는 걸 쓰죠. 조립제법 어떻게 쓰죠? 1.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0.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그 다음 6. 그 다음 마이너스 7. 이렇게 씁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라는 거는 여기를 했을 때 여기가 0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푼다 그랬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려면 0이 되는 게 있어. 무조건. 그게 뭐냐?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로 보통은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7의 약수 뭐 있어요? 1,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 중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요 내려오니까 1이고 곱해서 1이고 둘이 더해서 1이고 곱해서 1이고 7이고 곱해서 7이고 0 되죠. 그러니까 1이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인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찾은 거죠. 여기가 1이면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쓰죠? 여기가 1이니까 x 빼기 1로 쓰고요. 여기는 어떻게 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까? 그럼 요게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요게 0이 되는 건 1 있고요. 여기 근행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근행공식 써봐요.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28이니까 27i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x는 1 그리고 2분의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게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죠? 자, 3번 볼게요. 자,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뭐 하자? 조립제법 해볼까요? 조립제법 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지. 여기 뭐 들어갈까? 0은 아닌 것 같아요.
아,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갈까요? 아, 제곱이 없네요. 아, 0. 아, 다시 써야겠다. 다시 1 마이너스 2차항이 없으니까 0. 1 마이너스 2. 여기에 뭐 들어갈까요? 2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여기 0이죠. 여기 0이고 0이고 2고 안 되네요. 그럼 뭐 들어갈까요? 1 들어갈까요? 1 안 될 것 같은데? 1 돼? 마이너스 1? 뭐가 돼? 1? 1 집어넣어 볼까? 1 되려나?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0.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럼 뭐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는 걸 찾아야 돼. 마이너스 2 해볼까?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나 틀린 것 같아. 다시 써볼게. 1, 마이너스 2, 여기 0, 1, 마이너스 2. 여기에 들어가 숫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2 넣었을 때 안 되지 않았나?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네요. 여기 0 되죠? 됐습니까? 0 되는 거 찾았습니다.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도 딱 보고 모를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끝까지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아까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x 더하기를 인수로 갖고 여기가 상수 1차, 2차, 3차의 개수인데 요거 조리제법이 계속되지.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여기 또 이어서 두 번째도 하면 돼. 여긴 뭐 들어갈까? 1이 들어갈까? 근데 처음에 1이 안 들어갔으면 두 번째도 1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1 안 들어가요. 왜냐면 1 집어넣어서 이게 안 돼요, 0이. 그럼 뭐 들어갈까요? 2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1, 2.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고 2고 0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떤 걸 인수로 갔죠?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갔죠. 그 다음 여기가 2라는 건 x 빼기 1을 인수로 갔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0이 되는 헤드를 찾으라고 한 거죠. 그럼 요게 0이 되는 헤드리란 마이너스 1이랑 2랑 여기서 근해 공식 쓰니까 2분의 1 뿔마 루트 1 빼기 4니까 3i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다? 마이너스 1, 2, 2분의 1 뿔마 루트 3i 5번이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당연히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 아니더라도 주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라더라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겠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자, 여기 4번 볼게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너희들 눈에 4번 보시면 눈에 뭐가 보이죠? 공통인식이 보이죠? x제곱 빼기 x가. 그럼 내가 얘네들을 뭐 a로 놔도 되고요. 라지 x로 놔도 되고요. t로 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지. 치환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를 치환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5a 더하기 6이 0이니까 얘 인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인수분 한 번에 됩니까? 6은 2와 3이잖아요. a 빼기 2, a 빼기 3, 요게 0이죠. 됐어요? 근데 a가 요거였으니까 얘를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요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됐나요? 근데 여기 지금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x 빼기 2에 x 더하기 1 더 되고요. 얘는 안 되네요. 이거 안 되죠. 그럼 요게 0이 되는 헤드를 구해보면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근해 공식 쓰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뿔마 루트에 1 빼기 4, 30이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모든 정수인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 합을 구하는 거라 답은 4번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풀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는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여기까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얘를 잘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보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 물론 머릿속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정수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수분해가 딱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근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 오죠. 근데 얘도 우리가 뭘 해보면 어쩔 수 없네. 얘는 이게 다른 게 없네. 얘가 정수근이 안 나오고 얘는 정수근이 나온다. 그러면 정수근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1이야.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얘기해 줄게.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써서 해를 다 구한 다음에 정수근들의 합을 구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 한 거지. 두 번째는 얘가 정수근을 갖는다는 게 보이니? 보여?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의 합은 항상 뭐야? 1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가영아? 두근의 합.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1 나오고 얘는 두근의 합이 1이긴 하지만 얘가 정수분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니? 그래서 답이 1이라고. 이렇게 안 구해도. 그렇게 하는 게 풀이가 좀 줄어들지?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 볼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문제 풀 때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요 첫 번째 거는 쉬워요. 첫 번째 거는요. 3차 방정식의 세근, 그럼 요 세근의 합이 얼마다? 세근의 합이 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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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줘.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 뭐 써 내가?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이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 얼마다? 1이다. 세 개 다 곱한 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4, 1, 6.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1번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쉽죠. 근데 얘도 똑같거든? 얘도 우리가 일단은 3차 방정식의 세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네들 1이고 얘네들 다 더해서 얼마라는 거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고 세 개 다 곱해서 1이라는 거 안 해요. 다 1이네요, 얘는. 근데 얘네들을 알았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곱셈 공식이에요. 요거 보면은 물론 곱셈 공식의 기본형은 아니지만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에서 뭐 빼줘야 됩니까? 얘를 구하려면 요거 제곱해봐요. 제곱하면 뭐가 되죠? 그냥 이거 제곱해봐. 그럼 요거 제곱, 각각의 제곱이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얘네들 곱. 그럼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얘네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얘랑 얘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지.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묶어주면?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보면 여기 남는 식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그러니까 얘는 곱셈 공식에 있는 식은 아니지만 얘를 봤을 때 이 식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곱셈 공식의 기본형으로부터 떠올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뭘 집어넣느냐? 얘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좌변 1이죠. 얘 구하고 싶었죠. 이거 별이라고 할게요. 별. 그 다음 2배에 요거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럼 내가 구한 별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곱해서 다 더했지만 음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쟤네들이 다 뭐다? 복소수라는 얘기죠. 복소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넘어가도 돼요? 예?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거 2요? 아, 원래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하면 뭐야? 가영아?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고 2배의 A, B, B, C, C이지. 그 2배 A, B, B, C, C에서 공통이 얘가 묶인다고. 그래서 얘만 남는 거야. 2배는 거기서 나오고. 알겠어? 이해가 가니? 그래서 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도 봐봐요. 일단 느낌은 어때요? 세 개를 뭐 하죠? 다 더하죠? 다 더한 게 얼마다? 이 대답은 쉽죠? 다 더한 게 얼마다? 3.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한 게 얼마다? 1.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게 얼마다? 2.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얘를 그냥 전개하자니 조금씩이 복잡하죠. 그냥 전개하자니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느낌이 어떠냐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요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요 앞에 게 뭐라고 쓰죠? 3 빼기 감마로 씁니다. 얘는 뭐라고 쓰죠? 3 빼기 알파로 쓰고요. 얘는 3 빼기 베타로 씁니다.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또 뭐가 있냐면 요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한 방에 했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봐봐. 요거 전개하는 거 봐봐. 일단은 3, 3, 3, 27이에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숫자 두 개랑 문자 하나. 그러면 3, 3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9베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자 하나, 숫자 두 개. 숫자, 문자, 숫자. 다시 얘기해 볼게. 처음에 문자랑 숫자 두 개. 숫자 하나, 문자 하나, 숫자 하나, 숫자 두 개, 문자 하나. 이거 한다고 지금.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세 개의 식이 있잖아. 333이라는 숫자 곱해서 27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뭐 할 거냐면 숫자 두 개랑 문자 하나 곱한 걸 쓰겠다고. 그러면 9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9베타잖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9로 묶으면 똑같은 이유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숫자 하나랑 문자 두 개. 그럼 3이랑 알파 베타지. 그럼 3알파 베타, 그 다음 여기 감마, 그 다음에 3 베타 하면 3 감마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도 3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남는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문자 3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전개 한 번에 돼요? 지금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못하면. 이해 가요? 지워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지금 해볼까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러줘봐요. 이거 뭐야, 왜 안 지워져?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뭐가 된다고? 숫자 3개 곱하면 얼마? 27. 그 다음은 여기 숫자 2개랑 문자 하나. 그럼 뭐로 묶여? 마이너스 9로 묶이면서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지. 맞아? 그 다음 숫자 하나랑 문자 2개. 그럼 3에 뭐가 된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되지? 맞아? 그 다음 문자 3개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요거 3이잖아? 요거 1이잖아? 요거 2잖아? 1이라고 없어져. 됐어? 여기 답이야. 정리해봐요. 네. 이 전개를 한 방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월요일은 4시에 끝나요. 수요일, 금요일만 6시 반에 끝납니다. 알겠죠? 네. 됐어요? 벌써 2026년 1월 10일이 다가오네요. 네. 정말 시간 빠르죠? 얘들아. 고등학교 가보면 느끼겠지만, 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시간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빠릅니다. 네. 실제로 엄청 빨라요. 시간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좀 많을 거고, 시험 보다 보면 끝납니다. 이 고등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일단 마인드셋을 좀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얘 뭐라고 읽죠? 가영이? 오메가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오메가가 뭐냐면, 오메가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오메가를 배웠는데 오메가가 오메가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너희가 오늘은 완벽히 얘를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오메가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뭐냐? 여기 써 있어요. 세제곱은 1의 한어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넘겨볼게요. 그럼 x 세제곱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얘나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까? 그럼 요게 0이 되는 x가 뭐가 있냐면 1이랑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마 이렇게 되겠죠. 3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제곱은 1의 근들은 3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한어근을 오메가로 정의했죠. 그럼 오메가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거나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오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오메가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얘를 오메가로 정의하든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를 오메가로 정의하든 상관없이 오메가의 성질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잘 봐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 오메가라는 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다? 항상 0이라는 거예요. 항상 0. 이해가요? 두 번째는 오메가라는 건 요거의 근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죠?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세제곱하면 1이다라는 거. 얘는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너희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걔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오메가가 걔가 공부하고 있다면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최소한. 알겠지? 근데 세 번째 봐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오메가를 제곱할 거야. 얘를 제곱해보면 실제로 얘를 제곱해봐. 그럼 얘를 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실제 제곱을 해보자. 그럼 얘 분모는 4지. 분자는 얼마야? 1 빼기 3i, 1 빼기 3이거든? 이거 제곱하면 1이고,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예요.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2로 나누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가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 오메가를 얘로 정의했을 때 제곱을 했더니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었지. 걔를 무슨 복수수라고 해? 이거의 무슨 복수수라고 해? 켤레 복수수라고 하지. 켤레 복수수 어떻게 써? 바로 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뭐랑 같냐면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아요. 알겠어요? 이해가죠? 근데 얘 이 세 번째 거 봐봐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건 아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죠? 여기 봐봐요. 여기 양변을 뭐로 나누면? 양변을 뭐로 나누면?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다 증명하고 있죠?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무리수의 상등이야, 복수수의 상등이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실수죠? 개수가 다 실수죠? 근데 얘가 어떤 근을 가졌어요? 이 오메가라는 근을 갖고 있죠? 그러면 개수가 실수일 때 복소수근을 가지면, 허수근을 가지면 그거의 켤레 역시 이거의 근이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예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다. 그럼 얘네들이 합하면 얼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얼마다?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 다음 두 개의 곱 있죠? 두 개의 곱. 얘는 얼마다? 역시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1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다섯 번째는요, 이 1번식을 오메가로 나눌 거예요. 1번식을 오메가로 나눠보면 여기가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거든. 즉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머릿속에 적을 필요 없어요.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외워. 가영아 적었잖아 지난번에. 외워. 네 책에 있다고. 외워. 외웠어? 야, 이거를 언제까지 안 까먹어야 되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안 까먹어야 돼. 그게 쉽냐? 안 쉬워.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수학을 그래도 좋아하고 한 번 들으면 잘 이해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오래 기억을 했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저기 있던 조교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오래 배웠거든요. 한 4, 5년 배웠어요. 예, 그래도 나름 전교 한 3등 안에 드는 애였어요. 예, 대학도 잘 갔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애들도 한 번 알려준 걸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 기억에. 알겠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말이. 일단 내용이 어렵고 외워야 되고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게 쉽지 않다. 됐어? 자, 외웠지? 자, 외웠다고 생각할게. 자, 계속 뚫어지게 봐봐. 요 1월 9일에 2시 좀 반쯤에 오른쪽에 이렇게 1, 2, 3, 4, 5번에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적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됐어? 자, 봐봐. 다 까먹어도 5개 있잖아. 5개 다 까먹어도 뭔 기억해야 되냐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첫 번째 뭐다?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두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됐어? 자, 그러면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세제곱이 1이라는 사실로부터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6제곱은 얼마죠? 역시 1이죠.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크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8제곱? 그럼 여기에다 오메가 제곱 곱한 거네. 그러니까 얘는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이해가죠? 오메가 8제곱이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왜냐면 여기다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아요? 오메가랑 같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즉 오메가 예를 들어 2020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냐면 202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3, 6, 18, 3, 7, 21, 3, 3, 9. 1이니?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아닌 것 같은데? 얘 3으로 나누면 얼마야? 3, 6, 18, 3, 7, 21, 3, 3, 9. 1이네 나머지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 1제곱이랑 같다고.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 오메가의 거듭제곱 중에 큰 수는 줄여서 쓸 수 있다고. 됐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가 됐어? 여기 뒤에 건 그냥 1이잖아. 그럼 답이 뭐라는 거야, 이거? 0이라는 거야, 이거. 알겠어? 이해가? 0이라고, 0.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2번 봐봐. 2번도 똑같은데, 자, 2번도 지금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잘 봐봐. 근데 얘는 다 곱하래. 근데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얘 오메가 플러스 1은, 오메가 플러스 1은 간단하게 저건 뭐죠?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됐어요?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얼마예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됐어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얼마예요? 얘는 얼마죠?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 2죠. 2. 얘가 1 더하기 1이니까 2예요. 그래서 다 곱하기로 돼 있죠. 그 다음 요거는요. 4제곱 플러스 1은 얘랑 똑같죠.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3개를 곱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가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 3개 곱해도 얼마야? 2죠. 요거 2라는 거 이해하니? 3개 곱해서? 왜냐면 요거 1이잖아. 이거 2개 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2지 지금. 여기도 2지 똑같이. 맞아? 똑같이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 답이 얼마다? 4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요거 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도 얘기해 줄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나왔어 이번에. 좀 전에는 뭐였어? 세제곱은 1의 한억원을 오메가로 했었지. 근데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억원을 역시 오메가로 정의해보래. 이렇게도 정의하거든? 그러니까 오메가란 세제곱은 1의 한억원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문제에서는 뭐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뭐 이런 거에 한억원을 오메가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것마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제곱은 1의 한억원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억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성질은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도 좀 볼게요. 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 좌변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 인수분해 돼요? 가영이 이거 인수분해 해봐요. x 더하기 1 그 다음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뿔마 루트 3i예요. 그럼 이 중에 한억원은 오메가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이 오메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아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어요. 아까랑 다릅니다. 그럼 오메가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까랑 똑같아요.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맞아요?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봐봐. 내가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아까랑 기억하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아까 거를 내가 오메가 1이라고 할 거고 얘를 내가 오메가 2로 할 거야. 2. 얘를 오메가 2로 얘기해 주자고. 알겠어? 이렇게 안 써. 안 쓰는데 기억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세 번째 성질은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를 제곱했어. 맞아? 근데 여기 오메가2의 제곱을 해보면 얘는 제곱을 해보자. 얘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거를 제곱해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4분의 1 플러스 2 루트 3i의 마이너스 3이라서 2분의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거든? 얘가 오메가 1이다? 아까 세제곱은 1의 한억원이었잖아, 요거. 맞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오메가 1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 아까는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1의 바랑 같았고 오메가 1분의 1이랑 같았어. 알겠어? 얘는 이거랑 오메가 2로 나누니까 오메가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네 번째 성질은 여기서 이제 두 근 오메가2랑 오메가2의 발하는 게 1이고요. 오메가2랑 오메가2의 발은 역시 1이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조건.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하지? 다섯 번째 뭐였지?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 요 주어진 식을 뭐로 나누면 오메가2로 나누면 오메가2 빼기 1 더하기 오메가2분의 1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된다? 1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외우는 게 아니라요. 요 주어진 식을 보고 식을 변형하는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워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도를 얘기해주면 x세제곱은 1의 한억은이 약간 95 정도 중요하다면 얘는 한 70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외웠습니까? 자, 봐봐요. 외웠다고 할게요. 얘를 이용해서 하래. 요거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오메가2를 말하는 건데
오메가2의 기본적인 성질은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여기에다가 요건가요? 요게 0인 것까지 해야죠. 아까 내가 이거 마이너스라고 했죠? 가운데. 요 두 가지 성질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메가 5제곱은 뭐라고 써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5제곱은 뭐라고 쓸래요? 5제곱이 어떻게 1이에요? 여기다 오메가 제곱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알겠어요? 그럼 4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죠. 여기다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이해가? 여기 뭐라고 써? 마이너스 2오메가. 됐어? 세제곱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제곱이네? 4오메가 제곱. 여기 5오메가 플러스 6. 일단 차수를 전부 다 2차, 1차 상수로 바꿨지? 그럼 얘 계산이 가능하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3오메가 제곱, 3오메가 플러스 3이네? 맞니?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얘가 지금 지금 얘를 어떻게 나타내라고 했냐면 A 오메가 더하기 B로 나타내라고 했거든? 그러면 차수를 1차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차수를 1차식으로 바꾸려면 여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빼기 1이잖아. 여기 식에서. 그럼 요 오메가 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다? 그럼 3배에 오메가 빼기 1에 3오메가 더하기 3이 답이니까 정리하면 6오메가 플러스 0이네요. 요 0은 안 써도 되죠? 그럼 A가 얼마고? A가 6이고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해서 답이 6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성질 합쳐서 10가지잖아요. 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볼래요? 다 했습니까? 됐죠?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거네요. 오메가 1이죠. 세제곱은 1의 한호분은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랑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안녕 정연아. 저 뒤로 가면 좀 있을까요? 응. 일찍 왔네요? 아빠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은행 좀 갔다가. 이따 전화할게요. 네. 용인이 안녕?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볼 건데 봐봐. 요 계산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계산하래. 그럼 얘 우리가 아까 성질 중에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고 오메가 분의 1이라고도 했어. 그래서 요 켤레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쓸 때는 가급적 없애주는 게 좋아. 알겠어? 그럼 얘 우리가 계산할 때 오메가 빼기 1분의 1이고 오메가 바 대신에 뭐 넣자? 오메가 제곱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쓰자. 됐어? 그럼 얘 우리가 뭐가 가능해? 통분 가능하지? 맞아요? 그럼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이고 1이네요. 그럼 오메가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얘 이제 간단하게 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잘 봐.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2분의 오메가 플러스 2라 이거는 답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했습니다. 이게 기쁘네요. 막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나 이해합니까? 어려워요? 조금요? 오늘 한 게 너가 배우는 공통수업 원 중에서 그나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다행히? 됐죠? 자, 그 다음은 여기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이랑 부정방정식이에요. 일단은 이 연립방정식이랑 부정방정식이 뭔지를 알아야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봐봐요. 연립방정식이 원래 뭐야? 연립방정식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얘는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2x 더하기 y가 5야. 얘를 만족하는 만약에 정수 xy를 찾아라 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아니면 없어요? 하나예요. 얘를 만족하는 해가 정수인 xy는 무수히 많아요? 없어요? 하나예요. 내가 어려운 질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가 무수히 많을까요? 해가 없을까요? 해가 하나일까요?
해가 무수히 많죠. 여기 2, 1, 0, 5 되게 많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죠. 맞아요? 그런 걸 부정반응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문자가 두 개면 얘를 만족하는 xy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역시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 있어야 돼요. 문자가 두 개니까. 그럼 문자가 두 개라는 건 여기 3x 빼기 y는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이 더 있어.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연립하는 거야. 연립한다고 해. 그게 연립방정식이야.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차수가 만약에 2차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학교 때도 연립방정식 배웠죠. 그때는 1차랑 1차, 문자가 두 개는 1차랑 1차였고요. 고등학교 때는 2차가 섞여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랑 그런 거고 구하는 방법은 뒤에 문제 풀 때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푸냐면 자, 너네 느낌이 어때요? 얘네들을 연립하기 위해서는 연립의 기본은 문자 속어지. 맞아? 연립의 기본은 문자 속어잖아. 그럼 여기서 y는 2x 빼기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없어지잖아. 내 말 이해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문자를 속어한다. 뭐 중학교 때 뭐 배웠어? 대입법, 뭐 가감법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은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버리고 문자를 속어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라고. 알겠어? 이해하지?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봐봐. 원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부정방정식이라 했어. 식의 개수는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잖아. 미지수 개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가 원래 무수히 많은데 만약에 해가 자연수야. 해가 자연수냐면 1, 3 말고 없어요. 2, 1도 있네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부정방정식이란 이 방정식의 개수랑 미지수 개수가 같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정해져 있지만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은 경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만 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어?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지만 해가 자연수라는 말이 있을 때처럼 우리가 조건이 있으면 우리 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수 조건이 보통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자, 정수 조건이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의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입니다. 뭐라고요? 인수분해. 부정방정식을 푸는 건 기본이 인수분해고 실수 조건일 때는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좀 보면 이해할 겁니다. 좀 쉬워졌어요. 다시 봐봐요. 자, 1번 보시면 자, 얘네가 1이고 얘네들은 5인데요. 두 개 더한 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일단 연립방정식은 문자 속어가 기본이라고 했죠. y 대신에 뭐 대입해요? y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밑에 식에다가.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x제곱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5죠. 그럼 정리하니까 2x제곱 빼기 2x 빼기 4가 0이라서 2로 나누니까 얘가 이렇게 정리돼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플러스 2나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계산 그냥 우르르 했거든요. 여기까지 되죠? 계산. 그럼 그때 y는 x가 2라면 y가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가 마이너스 2라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해를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했네요. 1이나 마이너스 3이죠. 최대값이니까 답은 1이네요. 됐죠? 둘 중에. 근데 만약에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답인데 답을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이쁘잖아. 해를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순서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쓰는데 xy라는 해를 어떻게 구하냐? 2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쓰길 바래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 문자를 소거할 거예요. 문자 소거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xy를 구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답인데 해를 구하라는 답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쓰자? 순서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x가 2일 때 y가 1이니까 2일 때 마이너스 2가 아니거든. 알겠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자.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래요? 됐죠? 지워볼게요. 안 되나? 지워도 돼? 지워볼게. 지워보면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 거는 역시 문자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할까? y 대신에 4 빼기 x를 대입하지. 내 말 이해하니?
y 대신에 4 빼기 x 집어넣어봐. 그럼 x제곱에 여기에 4 빼기 x에 여기 4 빼기 x의 제곱이지. 여기 13이지 지금. 됐어? 이거 전개해봐. 그럼 몇 x제곱이야? 이거 바로 되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이지. 여기 4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지. 여기 16 빼기 13 플러스 3이야. 여기까지 돼요? 정리하는 거? 이거 인수분해하니까 x 빼기 1에 x 빼기 3이 0이니까 내가 구하자는 x가 1이나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y는 얼마라고? 1일 때 3, 여기는 1.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절대값 x-y인데요. 이 절대값 x-y는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이니까 항상 2가 되네요. 답이 2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실래요? 정연아, 그 기본 다 했으면 빨리 실력해. 자를 왜 만져? 자가 만질 게 없네. 이거 넘겨도 되죠? 3번 볼게요. 3번은 또 어려워요. 잘 봐. 3번은요. 이 제곱해서 더한 게 20이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일 때 얘네들을 구하래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좀 전처럼 위에가 만약에 y는 뭐로 돼 있으면 밑에 거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집어넣으면 x제곱분의 64 양변에 x제곱을 곱하면 x 4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4차 방정식이니까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차수가 너무 높아졌죠? 얘는 좀 특별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뭐라 그러냐면 일단 이름을 얘기해 줄게요. 대칭식이라고 해요. 대칭식. 근데 요거는 다항식에서도 배워요. 맨 앞에.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대칭식이 뭐냐면 요 지금 xy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요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봐요. 내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y를 바꾸어서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어봐라. 그럼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죠? 맞아요? xy를 바꿔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이고 xy가 마이너스 8인 게 변화가 없잖아. 이 xy를 바꾸었을 때 변화가 없는 식. 요 변화가 없는 식을 얘를 대칭식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이름은 아니에요. 대칭식이라는 이름은 원래 존재하지만 교과서에는 대칭식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알겠어? 그럼 이런 대칭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대칭식의 경우에는 뭐와 뭐를 이용하자? 이 문제 풀려면은 뭐와 뭐를 이용할 거냐면 합과 곱을 이용할 거예요. 합과 곱.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해봐요. 대칭식의 경우에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죠? 요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요 첫 번째 식은 A 제곱에서 2B를 빼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왜냐면 요거 제곱에서 2배 얘를 빼준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xy가 b라고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a제곱이 16이 넘어오니까 4가 되니? 맞지? 맞아?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뿔마 2가 된다? 됐어? 우리가 뭘 구했냐면 첫 번째는 다시 첫 번째는 A가 2일 때 첫 번째는 A가 2일 때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8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8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XY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너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잘 봐봐. 더한 게 2고 곱한 게 마이너스 8이다.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고차 방정식부터 하고 있는데 근과 계수 관계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더한 거랑 곱한 게 나오면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더한 게 2고 곱한 게 마이너스 8이라서 XY를 두근으로 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는 0이라서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T 값이 마이너스 2랑 4야. 알겠어? 요게 지금 뭐다?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XY 값을 쓴 거예요. 이해해요? 자, XY 값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얘라고 했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4라는 거고 X가 4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해가? 내 말 이해가? 그러면 이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8인 2차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쓰지. 맞아? 이해가?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4, 그 다음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게 0이 되는 t 값이 역시 얼마냐면 마이너스 4랑 2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원래 해를 구하라고 하면 봐봐요. 이 답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원래 요 x, y라는 해를 구할 때는 아까처럼 순서상으로 썼을 때 마이너스 2일 때 4, 그 다음에 4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 2,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네 쌍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네 쌍이다. 알겠니? 근데 절대값에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2잖아. 그러니까 답은 6이에요. 알겠어? 답은 6인데 해를 네 쌍을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런 방정식을 대칭식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되게 많지, 내용이. 자,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대칭식은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얘네들을 두 군으로 하는, 그러니까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알았을 때 얘가 뜻하는 게 뭐다? x, y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로. 알겠어? 여기까지 정리됐니? 할 수 있겠니? 가영이 이해하니? 할 수 있겠어? 이게 오늘 할 거에 그나마 제일 난이도 높은 것 중에 하나. 알겠어? 자, 좀 쉬워졌어. 잘 봐. 좀 쉬워졌어. 1번. 자, 이번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라고? 뭐가 뭐보다 많다? 미지수의 개수가 뭐보다 많다?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어? 연립방정식은 뭐다? 미지수랑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지? 근데 이 부정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얘도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얘네들을 더해서 16이 되는 자연수 xy 순서상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x 먼저 구할까 y 먼저 구할까? 느낌이 어때? 뭐가 더 커? y 앞에 있는 개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y 먼저 써주는 거야. 순서상을 쓸 건데 자, y가 그럼 얼마일 수 있어? 5면 이게 15라서 1이 될 수 없잖아. 그럼 y가 일단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먼저 쓰라고. 그럼 y가 4면 여기가 12니까 얘가 4가 되려면 x도 2지. 됐어? 그럼 또 x, y가 뭐가 있을까? y가 이번엔 뭐가 되는 거? y가 뭐가 되는 거? 3은 안 되지. y가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큰 거부터 써서 줄여드는 거야. y가 2면은 6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잖아. 그 다음 또 있어? 또 있어? y가 또 될 수 있는 거 있어? 자연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쌍밖에 없어. 답은 두 개야. 이해해? 됐지? 자, 그 다음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아까 이 부정방정식의 기본은 인수분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 인수분해를 먼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요. xy가 나왔으면 일단 x랑 y랑 이렇게 쓰세요. 괄호로.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익혀야 돼요. 얘네들을 전개해서 요 식이 나와야 돼. 그럼 xy 나왔지. 근데 여기가 플러스 2x가 있거든. 여기 뭐가 있으면 좋겠어? 2x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잖아. 됐어? 여기 2y가 있으려면 여기도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 곱하기 4가 더 있어야 되지. 양변에 4를 더한 거지. 그럼 뭐가 된다? 우변이? 5가 된다. 됐어? 이해 갔어? 그러면 곱해서 5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곱해서 5가 됐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정수잖아요? 그럼 1일 때 5거나 5일 때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거나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네 쌍이에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럼 그때 내가 뭘 찾으라 그랬냐면 요 순서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가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라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거꾸로 되죠. 얘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7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두 개 더한 거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얼마죠? 2라는 거죠. 두 개 더한 거는 2거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등식은 좀 이따 봐서 이따가 하든가 해볼게요. 일단은 앞에 거부터 풀어서 여기까지 유형을 먼저 풀어보세요. 유형을. 중단어 빼고 일단. 알겠어? 유형을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가영아? 알겠죠?